네, 김우신의 슈퍼액션입니다. 오늘 역시 동양종금증권 강남프라임 지점의 김우신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화요일 그리고 수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두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함께할 종목은 두산인프라코어 그리고 KB금융인데요. 일단 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한 증권사의 투자 의견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13군데에서 리포트 나오고 있는 가운데 강력 매수 의견 한 군데에서 제시가 되고 있고요. 매수 의견 12군데에서 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평균 목표 주가 컨센서스 36,400원 선을 모이고 있고요. 최고로 높게 제시되고 있는 목표 주가 44,000원입니다. 현재 주가 15,000원대 후반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 전분기 대비 21%가량 크게 줄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839억 원 정도에서 컨센서스 형성이 되고 있고요. 다음 KB금융도 간단하게 살펴보죠. 강력 매수 의견 역시 한 군데에서 받고 있습니다. 매수 의견 23군데에서 나오고 있고요. 현재 주가 수준 41,000원대입니다. 평균 목표 주가 63,000원대에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분기에는 단기순이익 8,000억 원대 이상이었는데요. 컨센서스 3분기에는 한 6,000억 원대 초반 정도 되지 않겠는가. 전분기 대비 22%가량 줄어들었을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종목 오늘 골라봤는데요. 금융주 같은 경우 최근에 모든 종목들이 거의 다 싸졌다고는 하지만 대표적인 저평가주로 꼽히기도 하고요. 두산인프라코어 역시 반등이 속속 나오기는 하지만 저점을 조금씩 낮춰가고 있어서 걱정이 됩니다. 이 두 종목 어떻게 보십니까? 네,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중립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조심스럽습니다만 매수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왜 먼저 두산인프라코어가 중립 의견인지 저의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두산인프라코어의 작년도 매출 비중을 살펴보게 되면 건설 장비 부분이 63%고요. 기계나 엔진 부분이 37%입니다. 이 두 개의 그런 매출 비중을 봤을 때는 기계나 엔진 부분에서의 어떤 실적 모멘텀은 두산인프라코어의 주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두산인프라코어는 일단 건설 장비 쪽에서의 그런 실적 모멘텀이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 건설 장비 부분에서의 모멘텀 중에서도 매출의 70% 이상이 대중국 수출과 관련된 그런 실적이거든요. 따라서 두산인프라코어는 대중국 시장의 그러한 건설 장비 부분의 그런 매출 영향에 따라서 주가가 많이 좌우된다라는 것이 거의 맞는 그런 분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산인프라코어의 그 중국 시장의 실적 모멘텀은 당초에는 우리 3분기 내지는 4분기 정도 예상을 했었습니다만 요즘에는 시장 컨센서스가 내년 1분기 정도로 지금 미뤄져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실적 모멘텀을 바라보기에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또한 최근에 기관 수급도 상당히 좀 부진해졌죠. 아무래도 대형주기 때문에 기관 내지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뒷받침되어 줘야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더 많이 될 텐데 그 부분에서 하나의 그런 모멘텀이 약화되어 있다는 부분은 주가에 좀 약점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수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앞서서 단서를 붙일 때 조심스럽게 매수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왜 조심스럽게 매수라는 말씀을 드렸냐면요. 저평가 좋고요. 그다음에 실적 모멘텀 있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2008년도에 금융위기의 재발 두려움이 시장을 지금 지배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그런 관점입니다. CDS 프리미엄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원달러 환율, 한국의 CDS 프리미엄 이런 부분들이 급변동하는 것은 금융주의 주가 반영에 상당히 체크해야 될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CDS 프리미엄이 올라가면 금융주에는 약세 요인이 될 거고요. 환율이 올라가는 것도 역시 금융주에는 약세 요인이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조심스럽게 매수라는 의견을 드리는 것은 KB금융이 작년에 신경영진이 취임을 하면서 구조조정을 상당히 좀 강력하게 했고요. 그래서 다른 금융지주사하고 좀 틀린 그런 부분이죠. 거기다가 새로운 경영진이 출범이 되면서 부실자산, 과거 경영진이 갖고 있던 부실자산 대부분을 상각 처리하면서 이미 실적에 반영을 시켜버렸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나올 만한 부실자산이 다른 회사보다는 좀 적다라는 것이 강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그러한 금융위기 이러한 부분들이 실물로 전이되지만 않는다면 현재 KB금융의 가격대는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대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두 종목에 대한 김우신 부장의 의견 확인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액션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제는 또 뭐 끝을 모르게 장중에 낙폭을 키워가더니 오늘은 또 사흘 만에 아주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반등의 힘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도 크게 내주지 않는 흐름인데요. 현재 1730포인트까지는 회복이 됐습니다.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간단하게 액션 정리해 주신다면요. 네, 요즘 장세 오리무중이라는 표현이 딱 맞는 장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시장이 역배열 상태에서 바닥을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형태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매일매일 전략은 상당히 기민하게 좀 바뀌어줘야 되는 게 맞지 않은가 싶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점에서 중요한 코스피 지수의 지수 포인트는 1707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1707포인트 이상의 가격대에 있을 경우에는요, 주식 비중을 유지하거나 좀 더 확대하는 것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만약 1707포인트가 이탈이 되게 된다. 물론 내일 되게 되면 다시 그 중요한 지수 포인트는 조금 더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탈이 되게 된다면 다시 또 신중 모드로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외부 변수에 의한 갭 변동성에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침에 갭이 크게 나오거나 크게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매매 기준을 좀 가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주식 비중은 지금 이 상태에서는 기본적으로 50%는 갖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IT라든지 화학, 조선 쪽이 좋을 것 같고요. 50% 비중 말고 나머지 50% 정도는요, 단기 모멘텀 트레이딩, 예를 들어서 뭐 코덱스 레버리지라든지 아니면은 뭐 테마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중을 좀 나눠서 트레이딩 하시는 그런 전략도 병행해서 가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입니다. 네, 이렇게 슈퍼액션까지 함께 했습니다. 오늘도 동양종금증권 강남 프라임 지점의 김우신 부장과 함께 했네요. 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